우한 폐렴 사태를 계기로 중국 공산당 괴질 중공 폐렴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재무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제 메인 채널을 포함해서 유료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익숙하지만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중국 폐렴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화폐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같은 경우는 급여 통장에다 전부 뭐 $1,000 이상씩 입금해드리겠습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다든가, 이 화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너무도 뻔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동성 과잉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상품권을 지자체에서 나눠준다거나 돈을 직접 조금 삶이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별로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 현금을 지급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돈을 쓴 다음에 소비를 하신 다음에 어떤 물건 소비를 하고 지급 수단으로서 국가에서 주는 긴급 금융 대책 같은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늘어난 화폐량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가게 될 것이다. 준공 계질 때문에 홈오피스가 없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다. 서재나 홈오피스가 없는 집은 이제는 필수가 되어간다. 생계 자체를 위해서 꼭 필요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금리에 잠겨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스위스, 유럽권, 그리고 일본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뭐 눈앞에 당장 미국도 정책 금리를 0%에서 0.25% 정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제한에 가까운 유동성을 늘려놓는다거나, 여기서 진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유로, 엔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 나라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계속해서 개발도상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다 파킹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해 있는 사업에서 번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번 돈은 미국에만 저금을 해두고, 일본에서 번 돈은 일본에서만 저금을 해두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생명보험회사에서 50세가 넘으신 분들한테도 보험 가입을 받기 시작합니다. 고지라는 거는 이제 가입을 원하시는 분이 전화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타 서면으로 작성한 현재 상황을 보험사가 그대로 형식적인 심사만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시키는 건데, 종신보험이라든가 변액종신보험이라든가 종신연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유는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5년 시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 현재 20세인 어른들 기대 수명은 120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기대 수명은 다시 150살이 되지 않을까. 마치 이거 석유가 곧 동난다는 이야기랑 비슷하잖아요. 분명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석유는 앞으로 40년치밖에 없어 이렇게 배웠는데, 40년이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된 지금 또 석유는 앞으로 뭐 또 40 몇 년밖에 없다라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석유만 파도 전 세계가 다 쓴다. 숫자 자체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말해도 다 겸손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생명은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가 36세 정도라고 하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왜 영양 상태가 좋아지다 보니까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영아 유소년기, 이 청소년기에 좋은 영양 공급이 계속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낮은 확률로만 걸리는 아주 고약한 그 악마 같은 질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걸린 병의 이름을 다 알고 거기에 대한 치료법을 강구할 수 있게 됐고, 대한민국 같이 국민건강보험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만 병원비를 내면 일단 치료 못 해보고 죽었다는 한은 품지 않을 정도로, 과거 50년 전이나 60년 전 10년대
한참 경제 개발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지겨울 정도로 길게 살게 됩니다. 50년이라든가 오다 노부나가는 인생 50년이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하고요. 60갑자 그러니까 60세 정도로 보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기대 수명을 80세 정도로 생각을 해서 20세 언저리에 20대에서 30세 사이에 첫 직업을 가지고 처음 취직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을 하고 은퇴를 해서 55세 내지는 65세 은퇴를 해서 80세까지 약 15년 내지는 25년에 걸쳐서 은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놨던 자산을 쓰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형태의 삶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외조부와 친가의 조부모, 외조부모나 친가의 조부모를 총 4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4분 중에 1명 이상이 대부분이 90세 이상의 수명을 누리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때보다 건강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 효도를 못 해봤다는 한을 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건강 검진도 매번 해서 조금이라도 탈이 나면 바로 선제적으로 치료로 대응을 했던 부모 세대는 얼마나 길게 살게 될까요? 부모님들은 60년대생에서 70년대생은 기본적으로 90살을 넘어서 100살까지 40세 중후반 정도의 건강 상태로 갈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젊은 사람들이 큰 돈을 높은 이자를 내고서도 빌려서 젊었을 때 꼭 스웩을 즐겨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죠. 굳이 미래의 소득을 많이 희생을 해서 현재 돈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초적인 금융인데 미래의 돈을 오늘로 땡겨 쓰겠다는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차피 오래 살 건데 뭐하러 너무 젊을 때 다 누리고 젊어서 놀아야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돼서 옛날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수명이 짧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젊어서 돈을 빌려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자율이 비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점점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만 산다라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번 돈의 꽤 많은 부분을 금융자산의 형태로 가지고 계시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노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대 복지국가는 절대 한 사람이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굶어 죽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젊은 사람들한테 사회에 대해서 특별히 불만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청년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젊은 시절에는 또 젊은 시절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은퇴를 하게 되면은 지금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받듯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극장적인 요소를 많이 도입해서 나이가 든 사람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 노년이 그렇게 불쌍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젊은 층에게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모든 노인들이 자식농사에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고 모든 노인들이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뭐죠? 국가로서는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한테 표를 받아야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데서 노인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가는 노인 복지에 돈을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국가가 어떤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선택지가 2개거든요. 하나는 세금을 받아서 지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세금을 걷어서 충분하지 못하면 빚을 내서라도 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 국가는 세금을 걷어서 노인을 부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징수를 하게 된다면 젊은 사람들은 노동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 벌어서 전부 다 세금을 내게 했다가는 또 젊은 사람들은 삶이 좀 힘들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비해서 노동에 분배되는 비율이 많이 다 휴대전화 들고 다니기 때문에 굳이 유선전화를 써서 하지 않아도 되고 타자수도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점점 좋아 보이는 직업들의 사람을 고용하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고
과거에는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서비스도 그냥 최소한의 노동 의욕만 있으면은 제공할 수 있게 돼서 고학력자라 하더라도 딱히 급여가 학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뭐 5배, 10배씩은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다. 네,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이 그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빠듯한 수준의 급여 소득밖에 없게 되고 뭐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은 예외로 하지만 사업가로서 성공한 사람 숫자가 전체 인구에서 적기 때문에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급여 생활자가 많은데 젊은이들의 급여가 예전같이 가족을 5명, 10명씩 먹여 살릴 만큼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가 화폐를 남발해서 노인들을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가는 인위적으로 현금을 찍어서 돌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돈을 빌려 가고 싶은 사람보다는 돈을 빌려 주고 싶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금액적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 결과 마이너스 금리가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한폐렴과 같은 비상 상황이 되면 국가는 전시 체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경제활동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고 국가가 제시하는 만큼, 국가가 주는 예산만큼만 생산을 하게 되게 됩니다. 거의 모든 기업체가. 그렇게 되면 더더욱 이건 심해지겠죠. 더 이상 사업이 잘 될 가능성이 없다면 어떤 사업가가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서 사업 계속해서 화폐량을 남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 주체는 화폐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을 거의 가지지 않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화폐가 시중에 도는지 정확한 숫자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가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화폐량이 얼마나 팽창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화폐를 계속해서 남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가 등장하고 그 금리가 계속 이어지라는 기대는 아주 합리적인 기대이고 특히 이 시점이 언제 올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처음으로 취직한 곳이 일본의 거대 은행 딜러로서 하루에 굉장히 많은 돈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의 1년치 GDP가 하루 제 거래 잔액이었던 날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겪으면서 마이너스 금리의 무서움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출현을 하면 그리고 이게 어느 나라에서만 출현을 하거나 기축통화 국가에서만 출현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긴 시간을 일을 하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지금 2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가 등장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 채널 그러니까 안대훈 성인학습 채널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게 될 것이고 특히 메인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앞으로 그 다른 유튜브나 기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테크를 하면 된다. 뭐 어디다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더라. 이런 것들이 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마이너스 금리가 실제로 대한민국에 등장하는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뭐 개발도상국에 사시는 분들은 예금 금리가 10%씩 하는 나라도 없지 않으니 까졌고 그런 나라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등장할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하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번에도 승리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메인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뭐 아니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한정되는 것 같고 여기서 오늘은 왜 마이너스 금리가 절대로 등장할 리가 없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을 달아보시고 그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구독, 알람 설정, 멤버십 가입, 댓글 남기기 이 중에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드릴 수 있는